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겸 평론가인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난서사를 통해 보는 메타가족서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서사를 통해 저는 약간 대안적인 가족서사를 보려고 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시대의 어떤 깊은 우울을 마주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계기로 이제 가려졌던 여러 문제들이 가시화가 됐고, 사회에 응폐됐던 문제들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집단 감정의 구조와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염병 국면에서 사실 바이러스는 옮긴다라는 측면에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위기 상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 또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에 도달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이제 가족서사를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의 또 시적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 발표 주제가 생애 주기의 배반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어서 가족은 그 생애 주기의 각 단계마다 어떤 기대되는 역할을 부여하곤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대가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구축된 어떤 가족주의의 균열을 생애 주기의 배반과 굉장히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서사에서 가족의 위기는 종종 재난처럼 그렇게 묘사되곤 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근대 가족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혼으로 이어진 부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기본 구성원이고, 대내적 노동은 여성이 하고 대외적 노동은 남성이 맡는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혈연으로 이어진 지속적 관계이자 함께 사는 공동 운명체이다. 가부장적이고 자녀의 사회화 교육을 하는 사회 집단이다. 이런 것이 보통 근대 가족의 기능으로 정리되어 온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 현대에 와서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화해서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서사 역시 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배타적 결속력의 바탕을 둔 친밀성을 강조하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어떤 낭만적 가족애를 보여주는 전통적 가족서사가 이런 포스트 IMF, 신자유주의 하에서 고조된 각자 도생의 분위기라든지 탈권위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성의 법률혼에 기반된 가족제도도 변화하는 모습이 가족서사에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에 제가 좀 흥미롭게 본 소설 중에 하나가 정여랑의 5년 후인데요. 결혼 5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는 결혼 갱신제가 도입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판타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비혼 출산을 택한 사람이라든지 학생 비혼 양육자가 되기를 택한 청소년의 이야기라든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공동 양육하며 생활 동반자로 지내는 커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가족의 해체라는 말이 사용될 때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주의의 확대 혹은 사회 이기주의 같은 걸 일반적으로 언급하는데, 사실은 가족 해체의 가장 큰 원인은 더 이상 혈연이 가족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혈연 공동체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가족관계의 불안정성 증대라든지 또는 1인 가구, 2인 가구의 급증 같은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가족의 변화와 함께 이제 유사가족 공동체라는 어떤 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촉발한 유연한 가족 재구성과 해체 이외에도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족 해체도 유사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 상황에서 유사가족을 그려내는 경우에 앞에서 박인성이 지적했듯이 보충적 판타지가 각인된 공동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국가 건설 과정의 공동체가 어떤 이념화된 가족의 확장체였다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관계라는 미명하에 파괴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 또는 신화화된 가족 판타지와 혼재되면서 나타날 경우에 유사가족은 대안적 메타가족 서사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그때 보여주는 것이 윤대영 장편소설 피에로들의 집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쉐어하우스에서 개인적인 재난을 당한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든 재난이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동안의 인생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어떤 가족 같은, 유사가족 같은 어떤 연대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이 소설이 유사가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진 인연인가, 기존 가족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하는 유사가족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한 것인가 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입주자들이 사실 마마라고 하는 데모의 선택과 시혜로 어떤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 같은 어머니의 존재에 기대는 관계를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약간 설정부터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족주의를 벗어나는 상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작품이 오히려 가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가족의 재현이 반드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읽었던 책이 이제 정유정의 28이었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유정이 쓴 책인데요. 위성도시 화양에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비규환이 되는 상황과 그 안에서 벌어진 어떤 생존의 사투를 그려낸 재난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눈에 띄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동거인데요. 유사가족의 논의를 사실 인간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간, 동물, 인간의 관계를 유사가족 논의와 겹쳐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동물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어떤 수의사 서재영과 동물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회를 또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정해서 보여줍니다. 결말에서 작가는 모든 생명체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공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말하자면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솔루세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가족관계의 재구성 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재난서사를 살펴본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서사가 모든 관계가 파멸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동을 좀 포착하고 언어화하고 있기 때문이었고요. 또 파국 이후에 새롭게 재편성되는 관계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사가족에 대한 논의가 가족의 파괴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가족에게 바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